기자에게입니다. 이 기자 코로나19. 코로나19에 대한 모든 것 낱낱이 파헤쳐 줄 분들입니다. 코로나19의 리차드 기어 중앙대 약학과 서울대 교수님, 과학전문 코로나 전문 기자죠. 강양구 기자, 또 이 시간 저와 함께 진행할 분입니다. TBS의 간판 뜨는 아나운서 최지연 아나운서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설 연휴 때는 못 뵙고 2주 만에 뵙습니다. 잘들 보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새해 복 네.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네, 많이 새해 복 받으십시오. 많이 받으십시오. 설 늦긴 교수님은 어떻게 답변이 시원찮습니다. 아,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집중해 주세요. 예. 자, 오늘도 코로나19에 대해서 궁금한 거 많으실 것 같은데 50번의 유료 문자 샵에 0951 그리고 TBS 앱 이용해서 보내주시면 질문해드리고 답도 속 시원하게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621명입니다. 이틀 연속 600명대인데 걱정해요. 4차 유행 뭐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자, 일단 두 분 현재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설대우 교수님부터. 예, 상황이 사실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이제 이유가요. 이 확진자도 많이 나왔지만 내용이 좋지가 않습니다. 내용이. 예, 이제 큰 집단 감염도 여러 군데가 있고요. 또 큰 집단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곳곳에서 감염자 수가 많이 나오고 있는 데다가 큰 집단에서 지역사회로의 전파도 여러 곳에서 기정사실화되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설 연휴 지나면서 단계도 약간 하향 조정되었고, 네. 또 3월부터 단계도 더 하향 조정될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설 연휴의 효과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확진자 수가 많아지는데 단계는 하향이 되고 단계가 더 하향이 될 거다. 그러니까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앞으로 당분간은 상황이 더 좋지 않은 쪽으로, 그러니까 네. 확진자가 600명에서 좀 더 올라가서 7, 8, 900명 선으로 나아가는 그런 상황으로 아마 될 것 같아서 상황이 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방역 당국에서도 거리두기를 또 상향 조정하지 않겠어요? 완화해서 다시 반대로?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방역 당국이 굉장히 난감한 상황인데요. 그 설 연휴 전까지만 하더라도 약간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하루 확진 환자 숫자도 조금 줄어드는 추세인 것 같고, 또 겨울 방역을 막았다라는 자신감이나 노하우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이 추세대로 계속하면 약간 자율과 방역의 자율이라든가 책임의 방점을 찍으면서 확 그냥 풀고 여는 게 봄까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연휴 끝나자마자 지금 계속해서 이틀째 600명대 확진 환자가 나오고 있고, 예. 방금 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도 좋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다시 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이 상태로 계속 가면 2단계로 내렸던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로 다시 올릴 수도 있고, 예. 그리고 또 완화 기조로 지금 개편하라고 했던 거리두기 단계 개편 방안도 다시 재검토할 여지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방역 당국 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상황을 억누르지 않으면은 좀 상당히 봄이 되기 전에 또 한 번 고통을 겪어야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입니다. 오늘이 이제 목요일이고 내일이 네. 금요일이고 모레가 토요일이란 말이에요. 내일하고 주말에까지도 600명대 뭐 그 이상으로 예. 만약에 나온다면 매주 토요일마다 방역 당국에서 중대본 회의 통해서 거리 단계 이거 조정하잖아요. 네. 이번 토요일 날에도 어떻게 올릴 수 있는 또 상황이 나올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근데 이제 당장 올리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당장 올리면은 진짜 이번에 일주일 바짝 또 풀어가지고 그래도 숨통이 좀 터지셨던 그 생계형 자영업 자영업자분들.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또 상실감이 크시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상황은 보게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또 타이밍을 놓치면은 더 이제 유행 상황이 안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어제 이 방역 당국의 발표 내용을 보니까 고심하는 모습이 굉장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확진자가 다시 1000명을 넘기는 대유행이 다시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1000명을 넘기기에는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이제 우리가 경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1000명을 넘기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지켜볼 대목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시 수도권을 2.5단계로 올리고 또 수도권 이외의 지역을 2단계로 올린다든지 어떤 조치가 생기면은 지금 다소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억누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지 않고 정말 3월 달에 대통령과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율과 책임의 방점을 찍으면서 진짜 뭐 어디나 자영업자들 분들의 영업하시고 있는 거를 열고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하면서 정말 자율과 책임 방향으로 간다, 이러면은 저는
1000명이 아니라 진짜 2000명도 찍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예. 지금이 600명이 아니라 지금의 확진자가 200명, 100명 정도로 떨어지게 되고 3월 달에 자율과 책임 이러면서 상공인들에게 자영업자들에게 더 숨통을 틔워주는 방향으로 가면은 조만간 백신 접종이 있으니까 그나마 다소 어려워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견딜 수가 있는데 지금 이미 600명 이번 주가 되면은 700명을 찍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예. 그런데 만일에 3월 달에 되어서 자율과 책임 얘기하면서 영업이 더 자유로워지면서 더 완화된 단계로 가게 되면 1000명 찍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예상이 되는 네.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굉장히 나쁘다,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어요. 백신 얘기도 하시는데 다음 주 금요일 날 이제 첫 접종이 이루어지는 건데 26일 날 백신 얘기로 한번 가볼까요? 그러게요.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에서 노령층은 맞는 거를 보류를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네, 일단은 이유는 없습니다. 여론 때문이에요. 여론이다. 네, 질병관리청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심사를 한 다수의 전문가들이 안전성이라든가 효과성에는 충분히 시민들에게 접종을 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의 것이다라고 평가를 했다. 하지만은 수용성이 낮기 때문에 일단 65세 이상에게는 보류를 한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수용성이라는 게 뭐예요? 풀어서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수용성이라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론입니다.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거나 아니면은 안전성이라든가 효과성 면에서 불안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고 또 그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졌잖아요. 그래서 자칫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시작했을 때 어르신들 중에서 맞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일단은 신뢰할 만한 추가적인 데이터들 그러니까 뭐 3월 말이나 4월 달에 미국에서 나오는 3상 임상시험 데이터나 아니면 영국, 인도 등에서 지금 대량 접종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량 접종 데이터들 중에서 신뢰할 만한 데이터가 확보가 되면은 그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접종을 하는 것으로 이제 결정을 한 것인데 네.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건 진짜 눈치를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의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여론의 눈치를 보는 거다? 눈치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보수 언론들 중심으로 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효과나 안전성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 뉴스들이 막 쏟아졌거든요. 그리고 그런 뉴스들을 보면서 어르신들 중에 일부가 걱정을 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진짜 문제가 있나 보다. 진짜 문제가 있나 보다 예.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과민하게 질병관리청이 의식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2주 전에 설대호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65 고령 이상자도 아스트라제네카는 반드시 접종을 해야 된다. 근데 이번에 질병청에 발표하고는 다른 그 이야기거란 말이에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 이제 저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65세 이상이 되는 분들 특히 이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에게 접종되기를 강력히 권했었는데요. 예. 이게 이제 그렇게 되지를 못했습니다. 질병청에서 이제 보류를 한 거죠. 그래서 4월 말까지는 이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결론을 짓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호주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하고 있고요. 영국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아주 지금 속도감 있게 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에 대해서요.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인도, 브라질 이런 데서도 65세 이상뿐만 아니라 전 연령층에 18세 이상의 전 연령층에 대해서 백신 접종을 하고 있거든요. 미국은 어때요? 미국은 미국 내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허가가 안 났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전혀 접종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65세 이상인 경우에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거동이 자유로우신 일반 국민이면서 고령층이 계시고요. 65세 이상이 되면서 지병이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질환을 앓고 계시면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계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65세 이상이면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은 거의 이동이 자유롭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동이 자유로우신 고령층은 화이자가 되었던 뭐 노바백스가 되었던 아스트라제네카가 되었던 무엇이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냥 찾아가서 맞으시면 돼요. 그러는데 65세 이상이면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계신 이동을 못 하시는 분들은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콜드 체인이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영하 70도 그렇습니다. 가서 접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모더나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하고 결국 이제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과 노바백스라고 하는 3개 정도밖에 남지가 않은데 지금 당장은 아스트라제네카 이외에 이분들에게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이 없어요. 우리가 확보하고 지금 손에 쥔 백신이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지금 전 세계에 볼 때 이미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데 옛날 우리 독감 백신과 마찬가지로 화이자 백신은 인과관계는 명확하지 않지만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 사망하신 분들이 거의 한 50명 정도가 돼요. 노르웨이인가 스웨덴인가 집단- 그랬어요. 노르웨이는 노르웨이. 한 33명 정도가 예. 사망을 했고요. 독일에서도 한 7명 정도가 사망했고 포르투갈, 미국 뭐 곳곳에서 연관관계는 확실하지 않습니다만은 사망 사례가 거의 한 50건 정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화이자 백신인 경우에는 강력한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사람한테는 맞지 말아라. 또 그다음에 고령 기저질환이면서 굉장히 상태가 좋지 않은 분들에게 화이자 백신을 맞는 것은 권고하지 않는다. 이것이 공식 지금 여러 가지 방역 당국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는데 아스트라제네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형태, 다양한 나라에서 지금 18세 이상의 대부분 분들에게 접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이자와 달리 연관관계가 없다고 하는 사망 사례가 아직 한 건도 보고된 바가 없어요. 안전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안전하다는 거죠. 예. 우리 방역 당국도 안전하다 확인을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강력히 권장되는데 이런 논란이 있어서 상당히 자, 안타깝다는 그러면 말씀입니다. 예. 말씀이 좀 길었는데 정리를 하면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는 접종을 해야 되는데 질병청에서 일단 3월 말까지 미국의 어떤 임상 자료 그걸 보고 결정할 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그랬으니까 뭐 질병청 우리로서는 말대로 뭐, 3월 예. 말이나 4월 초까지는 기다려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65세 이상은 다음 주 26일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되더라도 65세 이상은 3월 말이나 4월 초까지는 백신 접종을 못 받는 거네요. 네, 못 받는 거예요. 이제 네. 그게 이제 안타까운 것인데. 근데 그 미국에서 나오는 임상 데이터가 3월 말에 나오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더 늦어질 수도 네, 있다. 더 늦어질 수도 있어요. 자. 3월 말이나 4월 초에 나오리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일단 3월 말 4월 초에 나올 거라는 기대를 갖고 예.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3726번님은 그런데 여론은 왜 그럴까요? 저는 만들어진 여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정부의 백신 접종 일정이 어그러지면 좋아할 만한 그룹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룹들이 백신을 정치화시키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실제로는 안전하고 효과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전하지 않다거나 혹은 효과가 없다거나 하는 것들이 좀 부풀려가지고 확산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굉장히 걱정스럽고요. 이제 한 가지만 덧붙이면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유럽의 나라들 예를 들어서 뭐 프랑스라든가 스페인이라든가 이탈리아라든가 스위스 같은 곳에서는 독일 같은 곳에서는 왜 그러면 65세 이상 혹은 50세 보류하느냐. 이상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보류하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 그들은 65세 이상에게 접종할 백신이 있어요. 다른 백신이요. 화이자 백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굳이 허용하지 않아도 그리고 그들 나라는 오히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수급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65세 이상에게 접종할 다른 백신 대안이 있기 때문에 굳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먼저 승인을 해주거나 혹은 옹호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상황이 다른 거죠. 우리나라는 아스트라제네카 옵션을 포기해버리면 4월까지 65세 이상에게 접종할 백신이 없는 상태인데 일부 이제 그런 여론 때문에 예.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옵션을 보류를 해버렸기 때문에 네. 이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화 좀 가라앉히시고요. 알겠어요. 자, 오늘 좀 정리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어제 한 청취자분이 이런 문자를 네. 주셨거든요. 드디어 코로나 백신이 배송이 되네요. 앞에는 경찰차, 중간은 배송차, 세 번째는 군용차 호위를 하면서 가네요. 라고 문자를 어제 이런 주셨는데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예, 수송 훈련을 한 거겠죠? 예, 모의 훈련 하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백신이 언제쯤 도착하는지는 혹시 알고 계세요? 이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안동 공장에 와 있고요. 예. 그다음에 화이자 백신은 원래 설 전에 들어온다 그랬는데 이게 약간 연기가 되어서 예. 3월 말 정도, 2월 말 정도에 들어온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 날짜는 예.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 되고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설 교수님하고 강양구 기자 조금 이따 이제 코로나 힐링 콘서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밖에 멋진 세 분이 와 계십니다. 피아노, 첼로, 바이올린으로 이루어진 클래식 연주팀 트리오 MEG 이분들과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아까 3시 직전에 대기하는 시간에 연주 리허설 하셨는데 뭐 오케스트라입니다. 맞아요. 이거. 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 시각 3시 25분입니다. 두시가 됐어요. 19가 왔어요. 싱싱한 19가 왔어요. 여러분의 라디오 싱싱한 19가 왔어요. 최고의 허리케인 라디오. 네. 최일과 이렇게 라디오 코로나 힐링 라이브 콘서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세 분 벌써 자리에서 준비하고 계신데 연주부터 듣죠? 그럴까요? 올해가 피아졸라 탄생 100주년이라고 하네요. 피아졸라가 어떤 분이에요? 아르헨티나의 작곡가 겸 연주가. 라고 검색에 나와 있습니다. 검색이요? 저는 사실 누군지 몰랐어요. 네. 예. 피아졸라의 오블리비온 맞나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트리오 MEG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트리오 에미지의 연주로 피아졸라의 오블리비온이라는 곡을 좀 들었습니다. 먼저 에미지 세 분, 트리오 에미지 세 분 청취자분들께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김용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 김광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첼리스트 윤여훈입니다. 예, 좋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피아졸라 탄생 100주년이라고 해서 찾아보니까 1921년 3월 11일 탄생하셔가지고 예. 네. 92년에 타계하셨는데 향년 71세로 아르헨티나의 유명한 작곡가시고 그렇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원래 누에보 탱고의 창시자라고 하셔가지고요. 탱고. 탱고는 원래 춤곡인데 예. 그거를 이제 연주곡으로 만들었던 오. 누에보 탱고의 창시자 이래서 아스트로 피아졸라 아르헨티나 작곡가. 그렇군요. 오블리비온. 설 교수님, 예. 망각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예, 망각. 그래서 그러는지 보통 이제 이게 트리오 지금 피아노 3중주가 이 실내 악주로 가벼운 거, 네, 네. 밝은 걸 많이 연주하게 되는데 네. 이 오블리비온 이 제목이 그래서 그런지 그렇게 박지는 않으면서도 약간 중후하고 무겁고 약간 깔아앉는 그런 음악 이 좀 제목하고 관계가 있지 않나 저희가 싶은데. 망각을 연주해서 그런지 다들 다 망각하신 것 네, 같아요. 되게 멍 때리고. 진행을 하시려는지. 유머한 거예요? 아니, 아니, 저는 들으면서 부에노스아이레스 막 이런 데 와 있는 줄 알았어요. 느낌이. 아니 원래 이 곡을 예. 되게 재밌는 그 내용들이 있는데 네. 우리 광훈 씨가 설명해 주실 겁니다. 네, 설명해 주세요. 광훈 씨. 바이올리니스트. 바이올리니스트께서. 짧게 시간을 늘 아니, 많이, 보면서 네. 네네. 그 사실은 이 1984년에 개봉된 그 엔리코 4세라는 영화의 이제 영화 음악으로 사용이 됐는데 그 영화를 위해서 이제 피아졸라가 만든 곡이고요. 피아졸라는 사실 이제 그 캐바레 같은 데서 연주를 되게 오래 했었어요. 20대까지. 그리고 이제 진짜 좀 작곡을 배워보고 싶어서 30대 초반에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좀 큰 상을 받아서 이게 국비로 프랑스에 유학을 가서 나디아 블랑제라는 뭐 축구로 치면 마라도나 같은 사람 앞에 가서 자기 축구해도 되겠냐고 이제 물어보러 간 건데 그 나디아 블랑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거 너 음악이 뭐 여기는 누구를 흉내낸 것 같고 여기는 모차르트 같고 여기는 베토벤 같고 너 뭐 하던 사람이야 물어봤는데 캐바레에서 연주한 게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숨기고 있다가 나중에 사실 자기는 탱고 연주자라고 했더니 나디아 블랑제가 그게 너가 갈 길이다라고 얘기를 해줘서 탱고 되게 자기가 부끄럽게 여겼던 탱고 음악을 예. 세계적인 이제 클래식 음악으로 바꿀 수가 있었죠. 물론 그 위대한 스승이 있었지만. 설명 정말 예. 잘하시네요. 아유 네. 최진 아나운서. 예, 전달해 드릴게요. 여기 사탕도 갖고 100년초 와요. 젤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첼리스트께서 답변을 왜 MEG란 팀 이름은 알파벳으로 MEG라고 해야 돼 있는데 에미지가 이게 사실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맥으로 읽을 수도 있고 네. 뭐 풀어서 하면 에미지인데 저희가 이름을 정할 때 사실 많은 아이디어를 내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그런 심볼이 되는 거니까 그 처음 M으로 하면 어떨까? 맨 뭐 여러 가지 아. 뜻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다가 에미지인데 에미지 뜻을 정확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몰라요. 저희 트리오 떠넘기는 에미지의 브레인을 맡고 있어요. 있기 때문에 아, 네. 예. 네. 브레인 좀 이게 아닙니다. 이게 사실 김영진 사실 발음도 제일 좋아요. 아닙니다. 네, 자꾸 그러시면 네. 그 약자인데요. Music makes everything grow라고 이제 음악은 모든 것을 성장하게 만든다라는 예. 나름 멋있는 뜻이 있지만 외워지기가 어려워서 우리 피아노 김용진 선생님이 항상 트리오 하면 에미지 이런 약간 아재 개그를 항상 하시면서 트리오 하면 에미지 에미지 에미지. 예. MEG 안에 음악의 철학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아, 네. 네, 아니, MEG라고 지으시길 잘했지. 네. 거기다 I자를 포함시켰으면 맥이 아니 지금 개그하신 거죠? 정말 분위기 적응 안 되네 이분들. 한 청취자께서 고맙습니다. 연주 너무 잘 들었어요. MSG 여러분들. MSG는 고향의 맛 아닙니까? 그런 말씀 종종 들어요. 그런 말 좀 MSG. 좋습니다. 근데 저희가 오늘 망각이란 곡을 선정한 이유가 예. 저희가 음악가로서 사실 요즘 되게 많이 힘드신 그렇죠. 여러분들께 네. 사실 여러 가지 인간의 능력 중에 힘든 부분을 조금 잊었으면 좋겠어서 아. 뭐 저희가 방역하고 하는 거는 잊지 말아야 될 것들도 많이 있지만 예. 어려운 점들은
그냥 망각의 능력으로 좀 잊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연주자분들을 모신 게 아니라 무슨 말씀하시는 게스트분들을 모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클래식 음악 해설자 네. 이런 분들. 멘트 욕심이 좀 있으시네요. 오늘 많습니다. 자, 김용민 또 씨가, 다음 예. 곡 바로 청해드려도 될까요? 네. 자, 다음 곡은 뭐 준비하셨죠? 예,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찬가라는 곡인데요. 네네. 에디트 피아프? 예, 어떻게 빠담 상성에 또 빠담 이제 빠담. 예배가 있으신 겁니다. 아 이거 아니지. 차가 어떻게 하는 거죠? 들어보면 알겠죠. 네. 들어보면 예. 아마. 그 에디트 피아프가 이제 짧게 얘기해서 이제 사랑하는 남편이 죽음을 통해서 이제 그리워하는 마음에 작사를 하고 그래서 이제 50년도에 이제 발매를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너무 유명한 그런 이렇게 뭐 리메이크 앨범으로도 많이 네. 나와서 들으시면은 이제 이거구나 하실 거고요. 그 남편이 왜 비행기 타고 네, 사고 맞습니다. 추락해서 복싱 사망했다는. 가수는. 알겠습니다. 들으면 금방 생각날 거예요. 자, 에미지 연주 두 번째입니다. 에디트 피아프의 사랑의 찬가. 에미지가 와. 에디트 피아프의 사랑의 찬가. 연주 넣었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문자로 문자 국수 먹으러 먼저. 들어가야 하는데 차에서 못 내리고 있습니다. 국수 다 퍼지겠네요. 이렇게 귀한 연주를 언제 들어보겠습니까? 주신 분도 계시고 3431번님 환상적입니다. 아, 지금 애들이랑 마들렌을 구우면서 크게 볼륨 업하고 듣고 있는데 왜 쿡 남아있는 것 같나요? 귀호강 마음호강하고 있습니다. 네. 라고 주신 분도 계시고 네. 유튜브로 장영경님께서는 김용진 교수님 저 들어왔어요. 라고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누군데? 이력을 보니까 제자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뭐 아닙니다. 학교에서 또 후학을 양성하시는데 아, 네. 학생들한테 보라고 얘기하셨나 봐요. 아니요, 그냥 지나가는 혼잣말 했는데 들으셨나 봐요. 제가 연주 들으면서 예. 휴대폰으로 좀 찾아보니까 에디트 피아프가 참 평생을 비련의 삶을 살았고 1915년생이신데 47살에 네. 돌아가셨네요. 63년에. 그 예. 삐아프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이 참새, 작은 새라고 해가지고 키가 제가 알기로는 147. 네. 예. 그 정도밖에 안 됐던 굉장히 왜소한 체구. 그다음에 예. 병약했던 처음 진주였던. 도입부에 빠바바바바바바바 뭘? 저기요. 뭐 약간 하시는 색소폰을 하나 들고 계시면 딱 어울리죠. 0843님께서 설 교수님 2주 전에 91세 노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아도 된다 하셨는데 지금은 안 된다는 건가요? 아까 좀 설명을 쭉 해주셨는데 3월 말 4월 초까지 기다려 봐야 된다는 거고 근데 0843님은 이 아름다운 음악 감상하시면서도 어머니 걱정을 하고 계시는 뭐 걱정이 어쩔 수 되시죠. 없는 거죠. 그렇죠. 어머니 걱정되니까. 네네.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아마 뭐 질병청에서 조만간 결론이 날 것 같은데요. 아마 접종을 하는 백신이 조만간 생길 거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시면 아마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세 분의 이력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실까 싶어가지고 예.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그냥 얘기를 안 하려고요. 왜요? 왜냐면 이분들의 수상 내역, 연주의 목록 이런 걸 다 얘기하면 이 코너 그냥 하루 종일 해야 되거든요. 아, 그래도 간결하게 좀 해주세요. 아니,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검색창에 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일단은 현재 대학교 등에서 후학 양성에 힘쓰시고 계신다. 네. 여기에 덧붙여서 본인의 셀프 PR을 할 시간을 조금씩 드릴 테니까 얘기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아, 저는 뭐 예. 저기 정말 누구라고 얘기하시고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피아니스트 김용진이고요. 녹색 창에 쳐보시면 바로 나올 것 같고요. 그거보다도 제가 그 보이는 예. 채널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 이 허리케인 라디오처럼 제 채널에도 뜨거운 허리케인 바람이 좀 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예. 이 채널을 통해서 이 네. 라디오를 통해서 제 채널 홍보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예. 예, 그래서 컬촌 TV라고 근데 하는. 김용진 쳤더니 가수가 나오는데 어떻게 쳐야 되나요? 피아니스트 김용진을 피아니스트 쳐주시면, 김용진을 네. 치시기 바랍니다. 컬추 뭐라고요? 유튜브? 컬처 온 TV입니다. 컬처 온 TV. 네. 이거 개인 채널이 아니면 세 분이 같이 하시는 거예요? 거인입니다. 개인 채널. 네, 아, 개인인데 개인 채널입니다. 예. 여기 같이 최진 하고 아나운서 예? 2주 만에 나와가지고 좀 감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집중 좀 해주시고요. 자, 이어서 바이올리니스트. 네, 뭐 홍보라기 할 거보다는 이제 저희 각각의 이제 음악가들이 각자 또 뭐 오케스트라나 대학에서 후학 양성이나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이제 사실은 재작년부터 녹음해서 내놓은 음원들이 있어요. 이런 그 음원들은 여러분들이 음원들을 들으실 수 있는 곳에서 이제 트리오 에미지를 검색하시면 오늘 연주학권들도 예. 검색하실 수 있고 많은 음원을 열심히 들어주시면 컬촌 TV를 보시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홍보 그만하시고. 제가 국제창으로 네, 여기서 피아니스트 마치겠습니다. 네. 김용진 검색했더니 예. 베르사유 국립음악원 피아노 박사, 오.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음악원 피아노 학사. 베르사유면은 베르사유 장미 그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파리 프랑스. 옆에 있는 거. 파리 옆에. 예, 예. 또 첼리스트. 예, 첼리스트 윤여원입니다. 저는 일단 먼저 그 최고 앵커님한테 좀 감사한 마음을 표현을 하고 싶고요. 저한테요? 왜요? 예, 궁금하시죠? 네. 예, 그 왜 그러냐면은 제가 29살 때가 지금부터 11년 전이에요. 네. 29살 때 이제 12월 31일 날 그때 이제 앵커님께서는 타 방송에서 MBC에서, 예. MBC에서 뉴스 진행을 하셨었는데요. 그때 마지막 멘트가 82년생 여러분 이제 서른입니다. 네. 뭐 힘내세요. 뭐 이런 멘트였어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취직도 이제 여러모로 많이 난관에 어려움도 겪고 이런 상황에서
그 한마디가 굉장히 또 어떤 의미가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해에 KBS 교양악단에 부석으로 입단했습니다. 오. 박수. 제가 대단하죠. 네, 전달해드릴게요. 저 아까 한 번 안 드린 분도 같이 좀 갖다 주세요. 네. 아유 고맙습니다. 그걸 다 기억을 해주시고. 예, 제가 지금 이제 제가 또, 그런 멘트 했던 기억 나요. 예, 지금도 10년 이게 횟수로 11년 지나서 지금 제가 40이거든요. 예. 아. 새로운 또 10대를 지나서 네. 또 큰 또 저의 그 영감을 또 받아서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거 어우. 괜히 얼굴 빨개지네. 아니 근데 세 분은 어떻게 만나게 되신 거예요? 저랑 첼리스트 윤여은 예. 씨랑은 러시아 있을 때 같이 공부를 했었고요. 아. 네. 네, 그래서 선후배 사이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광훈 씨랑은 한국에 와서 같이 연주를 하면서 이제 나이가 같다 보니까 통하는 것도 많고 네. 그리고 제가 배우는 게 굉장히 많아요. 네. 저는 왜 약간 그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친구지만 예. 저는 약간 좀 이렇게 잘 뱉는 스타일이고 음. 우리 광훈 씨 같은 경우는 잘 그거를 마무리해주는 스타일이고 그래서 네. 꼭 음악적인 얘기인데 쉽게 설명을 더 해주시면. 제가- 뱉고 이런 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만약에 음악적으로 좀 이렇게 너무 앞서가서 이렇게 표현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네.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아. 옆에서 그런 좀 정말 네네. 브레인 같은 역할을 많이 해주는 그러면 첼리스트 저분은 저희 가만히 있어요? 리더입니다. 리더. 누가 리더예요? 여기서 리더. 제가 제일 막내인데 공식적으로는 여기 피아니스트 네. 김용진 그 좀 정리를 하자면요. 이걸 쇼핑으로 비유하자면 김용준 선생님은 좀 지출을 많이 하고요. 어. 가계부를 잘 쓰시고 김광원 선생님이 예. 제가 혼냅니다. 그러면 여기가 실질적인 리더네. 혼내는 사람이. 네, 그 첼리스트가 리더입니다. 그렇구나. 예, 신기하네요. 그러면은 김용진 씨는 요새 그 4차 재난지원금 가지고 네, 기재부하고 뭐 정부하고 국회하고 막 투닥거리잖아요. 네네. 그 김용진 리더는 청와대급 되는 것 같고 바이올리니스트는 곡간지기, 홍남기 경제부총리 정도. 그다음에 우리 적절한 비유죠. 첼리스트는 저 국회의장 정도 된다고 하죠. 야당 대표 정도 봐야 되나? 설 교수님 어디 가셨나요?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아닙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음악도 제가 이제 우리가 계속 솔로 독주 있다가 네네. 오늘 이렇게 둘이 오셨잖아요. 기세가 오케스트라가 올 기세가 그러니까요. 앞으로. 네. 예? 너무 점점 이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예. 둘이 온 게 아니고 트리오가 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트리오 오셨다가 네. 앞으로는 오케스트라가 올 판이라니까요. 이 설 교수님은 특징이 첫 곡에서는 여러 가지 감상평을 많이 이렇게 쏟아내시다가 후반으로 갈수록 말수가 줄어들으셔요. 힘드시면 좀 쉬세요. 아니 저 그게 뒤에서 아니라 이렇게. 음악에 빠져든다. 이렇게 좀 네. 표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아, 갈수록 음악에 빠졌습니다. 어. 좋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곡 들어봐야죠. 자, 네. 세 번째 곡은 어떤 곡을 한번 들어볼까요? 세 번째 곡은 오페라 아리아를 저희가 편곡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예. 푸치니 오페라 투란도트에 나오는 아, 투란도. 네순 도르마. 아, 예. 이 곡, 넬슨 도르마. 네, 이 곡을 저희가 이제 저희 트리오 에미지 버전으로 편곡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순 도르마가 이제 공주는 잠 못 이루고 그렇죠. 혹은 아무도 잠 못 이루지 마라, 잠들지 마라라고 하는 뜻인데 이 곡의 마지막에 나오는 가사가 빈체로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예. 이 빈체로라고 하는 뜻이 모두가 이기리라, 승리하리라 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 빈체로라는 말 예. 때문에 오늘 이 코로나 힐링 콘서트의 마지막 곡으로 대미를 장식하게. 네, 그래서 많이 코로나 이길이라. 이기리라. 빈체로.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리도록 푸치니 하겠습니다. 오페라 투란도트 중에 넬슨 도르마.
오케스트라의 예. 축소판입니다. 오케스트라 못지않은 연주 잘 들었습니다. 예. 가슴이 막 김영옥님이 빈채로 승리하리라. 한요한나님께서도 이게 모두가 승리하리라라는 뜻이군요. 힘냅시다 빈채로 이렇게 네. 보내주셨어요. 네슨 도르마 이제 그 연주를 해주신 건데 네슨 도르마가 이제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공주는 잠 못 이루가 아니고 언뜻은 아무도 잠들지 마라. 예. 빈채로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승리하리라. 네. 오늘 이게- 코로나 힐링송으로 아주 좋은 연주 잘 들었습니다. 그 미스터 트롯에서 김호중 씨가 이 곡을 열창을 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오. 근데 설대 교수님 예. 주무신 건 아니죠?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게 솔로로 부르면 되게 어려운 곡이고 굉장히 하이음을 내야 되는 예. 엄청난 곡이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저는 못합니다. 이거 네. 못 올라갑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 보통 분은 부르지도 못해요. 그런데 예. 실제로 이거를 부르면은 이 대단한 곡이거든요. 엄청난 곡입니다. 이거. 네. 모든 성악가들이 일생에 꼭 한 번쯤은 무대에서 그렇죠. 이 네. 곡을 한 번쯤은 꼭 완창을 해보고 싶은 곡 중에 한 곡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게 힘든 곡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음역대가 소프라노입니까? 테너. 아 테너입니까? 네. 남성이 제가 한번 도전해봐야 되나? 저 김용진 피아니스트 네네. 왜 딴 데 쳐다보세요? 어이없다. 아니 근데 지금 이분이 피아노도 배우고 계시거든요. 뭐 개인 레슨 이런 거. 제가 봤을 때는 색소폰이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우, 자 오늘 저 트리아 이미지 세 분 아주 멋진 연주 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분. 정말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 좋은 시간 가지셨을 것 같고 설대 교수님 강양 문제도 고맙습니다. 강의 아직 네,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있었구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최진환서 네? 빨리 끝내야 돼요. 아유, 간결하게 알겠어요. 해주시고 최진환서도 수고했어요. 네네네네. 자 그러면 저희도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넬슨 도르마 나오는 거지? 맞아요. 예. 자 인사드려요? 인사하래. 내일은 해가 뜹니다. 걸어. 이만.